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나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4 곧 바뀌는 공공주택에 대해 공유합니다. 지난주에 LH에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추후 반영 후 공고 예정. 단 한 주를 이유로 돌연 접수를 마감했어요. 뭐가 바뀌었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7가지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적정 면적 기준 마련. 세대원수 1명,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이하, 2명, 44제곱미터 이하, 3명, 50제곱미터 이하, 4명 이상, 44제곱미터 초과. 과거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막까지만 있었는데 과목이 생겼어요. 세대원수 1명, 2명, 3명. 왜 생겼냐? 개정 이유.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이런 것들을 개선, 보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시행규칙은 바로 시행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고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이 공고가 어땠는지 보면 36형을 대학생과 청년에게도 공급했습니다. 상시 모집 공고인 걸 보니까 미달이었네요. 상시 모집은 선착순을 말하거든요. 무튼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는데 36형, 어머나 1제곱미터나 초과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대학생과 청년은 어디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 36형 빡빡 지우고 여기 안 돼요. 26형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게 26형이에요. 여기까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건 36형인데 이제 대학생과 청년은 쳐다볼 수 없는 면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이제 이 크기는 2인 가구에게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잠깐,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니까 34제곱미터에 살면 되잖아요. 행복주택은 대부분 16, 26, 36, 44로 건설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도 하기 때문에 46, 55도 있어요. 과거에는 구분이 없었다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만 접수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는 것은 1인 가구는 34, 33에 살면 되지가 아니라 26, 16, 원룸에만 살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 만들어 놓은 집은 16, 26이니까요. 36 아래는 26. 영암 행복주택이 그랬고요. 서울 강동 천호에서 모집한 행복주택도 16, 26, 36. 서울 수서행복주택은 14, 26, 36, 44. 남양주시 행복주택 장현호 16, 26, 36. 별내 16, 26, 36. 부천행복주택 16, 26, 36, 44. 수원행복주택 16, 26, 36. 대구행복주택 16, 26, 36. 부산 16, 26, 36. 광주 16, 26, 36. 제주 16, 26, 36, 44. 하고 싶은 말은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서 34점 얼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16, 26, 심지어 14 밖에 없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1인 가구에게서 10제곱미터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36제곱미터 1.5룸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6제곱미터 원룸이잖아요. 1인 가구 선택할 수 있는 집은 원룸밖에 없어요. 따라서 35제곱미터. 아쉽게도 이건 말장난입니다. 세대원수 1명, 원룸을 공급. 팩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는 새벽 감성이어가지고 이게 새벽 4시에 녹화한 거거든요. 지금도 새벽 4시긴 한데 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일단 저는 국토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국토부 채널에 나오는 영상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부터 국토부 채널에 들어가면 추천 영상에 제가 나오고요. 쇼츠도 지금 2개나 보이고 너무 무섭게 생겼죠. 무튼 저는 국토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구독 중. 그래서 말입니다. 해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 정책을 너무너무 환영했어요. 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과거에는 양쪽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에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은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집중 공급하겠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 대변인. 그래서 이 영상을 1년 전에 공유했어요. 저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찬성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보도자료에도 1등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 사실상 26형 원룸으로 가라는 정책. 2인 가구는 44제곱미터 이하, 사실상 36형 1.5룸으로 가라는 정책. 3인 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 사실상 44형. 만들어 놓기는 16, 26, 36, 44로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저출산, 고령사회라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면적이 좁아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행복주택 공실은 5.7%로 너무 높아서 공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개선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공실도 73% 해소하셨다면서요. 최근 조사에서는 공실률이 9%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원룸 공실률은 10.3%, 10집 중 한 집이 비었어요. 그 이유는 국토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이미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말을 바꾸죠? 이게 2월인데 9월 세대원수에 따른 적정 공급 면적 기준 마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넓힌다고 했다가 줄인다고 하고, 혹시 공실률이 너무 높아졌나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1인 가구는 원룸만 신청하도록 바꾼 건가요? 작은 면적이라고 하셔놓고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적정 공급 면적이라는 눈속임으로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게 기회를 뺏으면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2인 가구도 문제입니다. 일단 2인 가구가 44제곱미터 이하니까 44제곱미터 투룸도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2인 가구는 1.5룸이에요. 44제곱미터 된다고 했잖아요. 전용 면적을 잘 보면 44.89, 44.9, 44.66, 0. 얼마 소수점 뒷자리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줄여서 국민평수, 국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85.01제곱미터 안 됩니다. 0.01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전용 84가 대세 면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44.66, 0.66 초과했죠? 안 됩니다. 44.07 여기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44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은 2인 가구에게 44형 투룸으로 접수할 기회를 뺏겠다는 뜻이에요. 2인 가구는 36형 1.5룸에만 접수해라. 2인 가구의 형태는 신혼부부 외에도 한부모 자녀, 노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특성들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1.5룸, 선택권은 없어요. 그렇다면 2인 가구는 36형 1.5룸을 좋아할까요? 개정 이유가 저출산이니까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보겠습니다. 인천 논현 36형 신혼부부 경쟁률 0.85 미달. 인천 서창 36 신혼부부 0.6 미달. 옥천 삼양 36형 42명 모집에 3명 지원 미달. 44형도 미달. 의왕 고천 36형 100명 모집에 8명 지원 미달. 군포송정 60명 모집에 29명 지원 미달. 인천 용마루 100명 모집에 63명 지원 미달. 양주 옥정 36형 0.23 미달. 양주 회천 38형 0.17 미달. 44형도 미달. 오산 청학 0.65 미달. 청호 0.17 미달. 최신 발표권으로 슬쩍 찾아보니까 이만큼입니다. 신혼부부는 36형 1.5룸을 선호하지 않아요. 반면에 청년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고령자도 볼까요? 고령자 26형 0.25 미달. 44형 고령자 11.5 대 1. 21형 고령자 0.7 미달. 38형 4.86 대 1. 원룸은 미달이고요. 1.5룸, 투룸은 분비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고령자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1.5룸 뺏어서 2인 가구 주겠다는 이런 발상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아야 합니다. 36형으로는 저출산의 키포인트 신혼부부도 안 간다고요. 미달이잖아요. 원룸은 어르신들도 싫어합니다. 미달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회가 있으나 안 되는 것과 아예 그 기회조차 없는 건, 아니 그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은 안 그래도 경쟁률이 박 터지는데 이게 진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나온 게 맞습니까?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투룸이 가능하니까 다들 아이 낳고 투룸으로 갈 거다. 우와, 신박하다. 아니요, 기회를 뺏는다. 이게 팩트죠. 저라면 기존 건 놔두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을 늘리겠어요. 한정된 자원? 신혼희망타운 부지였다가 변경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임대부로 분양한 고덕강일 3단지, 여기가 원래는 신혼희망타운이었습니다.
또 성동구치소 부지 신혼희망타운이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신혼희망타운이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특화된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지었고요. 적정 면적으로 공급을 늘려야지 왜 적정 면적으로 제한을 합니까? 그리고 누가 적정 면적이래요? 국민주택 규모, 국민평수, 부평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초과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44제곱미터 초과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84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건설형 행복주택은 45제곱미터 이하로만 만듭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4인 가구는 44제곱미터 초과, 45제곱미터 이하, 44점 얼마만 가능합니다. 투룸, 여기만 가능해요. 자, 이제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장난인지 눈치채셨나요? 꼬우면 민간주택으로 가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세나 월세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당첨됐는데 원룸이야. 근데 그것도 최대 6년밖에 못 살아. 그리고 앞으로 1인 가구는 36형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또 10명밖에 안 뽑네. 환장합니다. 1411명, 141대 1.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뚫어내서 원룸 갑니다. 여기 사는 거예요. 141대 1 뚫고 최대 6년. 아, 행복하다. 수능 날은 비행기도 못 뜨고 혹시라도 시험장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관공서, 은행, 증권시장도 1시간 늦게 여닫습니다. 경찰차가 수험생 전용 택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온 나라가 힘을 합쳐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또 한 번 이런 경쟁을 시켜야겠습니까? 힘들게 뚫어내면 원룸에 살 수 있는 이런 경쟁을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첫 단추입니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져야 결혼도 꿈꾸고 자녀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일 때부터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거 뺏어서 2인 가구한테 준다고 1인 가구가 2인 가구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2인 가구한테 줘도 안 가져요. 미달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뉴비입니다. 초보잖아요. 그럼 초보자 패키지 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즐길 거 아닙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의 근본적인 대책 아닐까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개정에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47%가 되었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접수는 공짜, 청원 동의도 공짜,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